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요즘 AI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서서히 AI가 이제 생성형 AI에서 멀티모달에서 이제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AI가 이제 경제 구조를, 사회를 바꾸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구글이 공개한 유니버셜 커머스 프로토콜, 그러니까 UCP라는 건 전 세계의 이커머스의 지형을 뒤흔드는 그런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경제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우리 덕호의 강정수 총괄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열어보자면 당신의 고객은 사람입니까? 기계입니까? 이 질문이 왜 2026년 커머스의 핵심이 될까요? 네. 우선 이제 영어로는 이제 머신 커스터머라고 해서 기계 고객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마케팅에서 뭐 기업에서 또는 뭐 자영업자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모든 것에서는 인간이 고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간이 뭐 성별이 있을 수가 있고 구별이 될 수도 있고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구별이 될 수도 있고 취향에 따라서 구별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AI라고 하는 기계가 첫 번째 고객이고 이 고객을 통과해야만 기계 고객을 통과해야만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시대로 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2026년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번에 이제 미국에 제한된 경우지만 뭐 통계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11월, 12월 해서 헐리데이 시즌이라고 해서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물이나 연말 구매를 하면서 뭐 최대 네, 시장이죠. 엄청나게 온라인에서 많이 또 요즘 또 구매를 합니다.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에서 이번 통계들이 나온 것은 약 20%가 AI에게 물어보고 샀다라는 거예요. 아, 선물을 뭐 할지 어떤 걸 살지. 내가 산타 할아버지인데 우리 딸한테 네.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 딸이 AI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그렇죠. 하다가 결국 찾았다 이런 네,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대학교 졸업 선물도 해주고 싶을 수 있고 이 친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도 예를 들면 대학교 졸업한 조카에게 과를 얘기하고 MBTI를 좀 얘기를 했더니 향수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여성 향수는 잘 몰라서 어떤 브랜드에 어떤 걸 샀으면 좋겠냐니까 한 3개 정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골라 사줬더니 물론 현금도 줘야 되죠, 선물은. 그런 주니까 조카가 무척 기뻐하면서 아버지를 째려보면서 아빠는 역시 세련되지 않아서 돈만 주고 그러니까 자기를 대한 조금 더 깊은 배려감이 없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깊은 배려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도움을 받았을 뿐인 거죠.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AI하고 대화하면서 이 선물 아이디어라든지 구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찾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추천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A라는 브랜드의 향수를 구매해줘. 라고 하면 AI가 못 하거든요. 그 말씀드렸던 구글의 그 유니버설 커머스 프로토콜이라는 UCP라는 것은 그러면 구매까지 해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UCP 안에는 미국 같은 경우 마스터카드라든지 비자도 들어와 있고요. 페이팔도 들어와 있고 스트라이프 우리나라의 토스 같은 데죠. 여기도 들어와 있고 우선 결제 시스템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양하게 이제 정보가 거기서 오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프로토콜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www 우리 이 월드와이드 웹에도 HTTP라는 프로토콜이 뒤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웹에서 또는 앱에서 정보를 찾는 거거든요. 네.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제가 그럼 5개를 사줘라고 했는데 그래서 5개 살 돈을 카드로 예를 들면 지불을 했어요. AI가 그 업체에게. 예. 근데 재고 창고에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3개만 배달하고 2개가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에게 5개를 주문한 고객에게 3개밖에 안 배면 고객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화를 누가 받게 되냐면 구글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구매를 하기 전에 그 업체가 진짜로 5개를 갖고 있는지를 재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재고가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보내줘야 되면서 프로토콜 확인했으니 돈을 입금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과 머신끼리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끼리의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또는 요즘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해가지고 카카오 택시도 뭐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실은 이커머스라는 데가 고객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변합니다.
저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요즘 최근에 놀랬던 것이 보통 5만 원 얼마 하던 사료가 무슨 일이 있었든지 국제적으로 8만 원 얼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AI에게 물어봐야 될지 언제쯤이면 내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사야 될지 뭐 고양이에게 3만 원 때문에 또 애를 굶길 수도 없는 거고 뭐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AI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한 일주일만 기다리면 다시 내려갈 거예요. 경향적으로. 그러면 그때 제가 구매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그러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AI는 전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는 어떤 것도 가능해지냐면 제가 명동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세계백화점하고 거기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저녁 6시 이후에는 음식을 50% 할인을 하는데 슈퍼마켓에서는 그러면 내가 지금 스시를 먹고 싶은데 스시 도시락을 신세계백화점에 가면 있을까? 롯데백화점에 가면 있을까? 자, 지금까지 이커머스는 아니라 이건 오프라인 리테일 전통적인 거죠. 그러면 AI가 만약에 그 롯데백화점하고 신세계백화점하고 프로토콜로 연결돼 있으면 지금 신세계백화점 스시 도시락이 6개가 남았고 50% 하는 것이 롯데백화점이 12개가 남았는데 거긴 60% 할인한대. 자, 그러면 너가 지금 여기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거기서 살 확률이 80%야. 걸어가 볼까? 라고 저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무엇을 할지 거기에 예를 들면 제가 헤어샵에 갈 때도 대기가 몇 명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보로 받아서 저에게 좀 더 최적화된 저에게 어떤 구매라든지 저의 어떤 뭐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구매한다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를 이번에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공개했다. 그것도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작업하면은 구글의 생태계 제미나이로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걸 구글이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너무 빨리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신발을 사고 싶다. 네. 나이키입니다. 그 나이키 어떤 디자인이요? 뭐 디자인. 그러면 가격 비교를 베트남 공장 어디서 만든 거? 베트남, 한국, 동경, 미국 가격 비교 사이트 좀 보여줘. 어떤 가게? 그 가게는 과연 어떤 거냐?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비교할 수 있고 네. 전 세계에서 직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한국은 참 이게 그러면 결국은 전 세계의 글로벌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글로벌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어야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되지 않나요? 근데 저희에게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리바바에서 지금 출시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글이 만든 것은 B2C, 이제 일반적인 우리 소비자들하고 판매업자들과의 경계를 하면은 이 우리 기업에 보면은 구매 부서가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제품을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만들면서 가격은 좀 더 저렴한 하지만 그 기업체 신뢰도도 평가를 합니다. 이 기업이 곧 부도가 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6개월 하고 1년 계약을 해서 공급 계약을 했는데 3개월 만에 부도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지 주변의 신뢰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보통 한 기업을 평가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알리바바에서 이번에 11월 말에 출시한 것은 이거를 3일 만에 끝내주는 AI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전 세계 부품의 업체들 중에 가장 잘 만들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추천해줘.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국 업체들이 계속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기업들도 만약에 입력을 한다면 마케팅이 없어도 AI에게 최적화를 하고 AI에게 정보를 제대로 공급을 할 수 있으면 한국 기업에게도 그러한 밸류 체인에 흔히 말하는 이런 구매 체계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플랫폼을 못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자, 구글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나 유럽 상황을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한국은 네이버가 검색을 하면서 상품 검색을 하면서 사실 네이버는 이제는 검색 기업이라기보다는 쇼핑 기업으로 무게중심을 점점 바꾸고 있거든요. 두남하고 합친 것도 결국 그런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한국에서의 이커머스에서 패권은 쿠팡하고 네이버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은 없죠. 완전히 아마존의 세상이에요.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구글은 존재감이 없죠. 근데 구글이 AI 시대로 가면서 전통적인 사람들이 전통적인 검색을 안 하다 보니까 구글에게는 검색 광고에 대한 매출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검색 광고가 구글에서 알파벳 전체 매출 중에서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구글은 그걸 버리는 대신 뭘 하려고 하냐면 커머스에서 수수료를 받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 UCP를 걸면서 약속한 건 뭐냐면 근데 이 약속이 뭐 정부가 공인한 것도 아니고 영원히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존 대비 수수료를 50%만 받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글은 지금 이커머스의 강자가 돼서 검색 광고를 놓치려고 하는 건데요. 즉 사실은 한국에는 아직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쿠팡과 네이버가 얼마나 잘 방어하는가에 따라서 판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쿠팡과 네이버가 국내 시장은 방어가 되겠지만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건 분명한 한계가 있죠. 네. 네. 그럼 결국 우리가 세계의 시장으로 나갈 때 결국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더 진화되면은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이 시장이 AI 커머스 표준 전쟁이다. 네. 그럼 이 표준 전쟁은 뭘 갖춰야 표준 전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12월에 여러분 아시는 오픈AI, 챗GPT를 만드는 오픈AI에서 표준을 발표를 했어요. 그건 ACP라고 해서 예. 에이전틱 커머스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프로토콜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모든 프로토콜을 발표하는 기본에는 AI 커머스 시장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라는 것이 오픈AI하고 이 구글의 의도인데요. 근데 거기엔 대부분 결제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결제. 네, 결제와 관련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구글로 나온 것은 결제 플러스 배송이라든지 배송하는 사람은 누구고 배송했을 때 물건이 안 왔을 때 책임은 누가 지며 반송은 어떻게 되며 아까 말했던 이벤트라든지 이 동적인 가격이라든지 모든 포괄적으로 이것만 다 갖추면은 상거래가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는 되게 포괄적인 프로토콜을 만들면서 탐색, 검증, 결제, 사후 지원. 네, 이런 거 다 다 해주는 겁니다. 거죠. 예. 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이걸 오픈 소스로 풀었어요. 오픈 소스로 풀다 보니 누구든지 지금 사실은 기덥이라는 곳에 다 공개를 해놨거든요. 네. 다 분석할 수 있고 이걸 갖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픈 AI는 본인들도 여기 연맹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건 그래도 구글이 주도하는 거니까 우리는 안 들어갈래. 그러면 우리의 ACP라고 하는 그것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즉 오픈AI가 만든 거는 너무 초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커머스를 확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HTTP는 이제 WW를 하는 국제기구에서 비영리 기관에서 이 프로토콜 관리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구글이 이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건 구글만이 함께 되면 꼭 안드로이드 OS 같아서 결국은 너네 마음대로 나중에 바꾸면 뭐 3년 뒤에 잘 될 때 수수료를 올린다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정부라든지 국제기구에서 개입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만약에 앞으로도 중요해질 거라고 한다면 이 프로토콜 관리를 표준 관리를 비영리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압박을 취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이건 이 프로토콜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고 대단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여기에 이미 월마트가 참여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라고 하는 미국의 백화점 체인도 참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즉 오프라인들도 여기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이커머스, 엠커머스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흔히 말하는 전자상거래에 포함되지 못했던 흔히 말하는 오프라인 그 거대한 상거래마저도 AI의 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 갖고 이 상거래 질서 재편의 방향을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AI 커머스도 또 세계 빅테크의 전쟁터인데 네. 구글, 오픈AI, 아마존, 네. MS 네. 여기에 결국은 이게 누가 결제의 관문을 장악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텐데 네.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존은 1위 사업자고 지금 그 오픈AI나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커머스에서 존재감이 없는데 아마존을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존은 그래서 모든 AI 서비스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걸 차단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공영 표준에 뛰어들지 않겠다. 우리는 하고 우리 아마존의 세계로 들어와라. 여러분 아마존에 들어오면 우리 아마존이 만든 AI로 여러분들이 아마존 세계 내에서 아마존 플랫폼에 살아라 이 얘기네. 네, 그렇죠. 아마존 플랫폼에 살고 심지어 아마존에 팔지 않은 것도 아마존이 개발한 게 뭐냐면 Buy for me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사줘. 즉 만약에 아마존에 나이키가 안 팔면 나이키 사이트에 가가지고 아마존의 AI가 사갖고 와요. 예. 그래서 아마존의 세계가 이미 잘 돼 있으니 굳이 여기를 떠날 필요가 있겠느냐. 요 전략을 쓰고 있는 데가 지금 쿠팡하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지금 대단히 AI 탭이라는 것을 2026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의 모습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AI가 검색하고 예약하고 구매 대행까지 해줍니다. 네. 근데 네이버의 스토어가 세계에서만.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이제 선택이겠죠. 네이버 스토어냐 쿠팡에서도 유사하게 아마존을 거긴 쫓아가는 기업이니까요. 또는 아마존에서 거기에 있는 AIO에서 구매를 계속 하던 대로 할 거냐, 아니면 새롭게 문을 열고 있는 제미나이와 챗GPT에서 구글 상점에 들어가 구글 플랫폼 상점에 들어갈 근데 거냐. 소비자들은 구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미나이와 챗GPT인 거죠. 제가 한번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집에 있는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왔어요. 5C라고 5C라고 메시지가 나오면 뭐 네이버에 검색해 보거나 사용 설명서를 찾아보면 무슨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고치는지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배관 호스가 좀 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 법을 알려줘요, 상세하게. 사실은 웹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고양이를 함께 사는데 고양이 이름이 봄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고칠 때 보미가 주변에 안 왔으면 좋겠어. 보미가 크게 놀랄 수 있으니까 보미가 안 나오게 방에다 두고서 그 문을 닫고서 수리하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아마 고쳤으면은 보미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냥 바로 고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랑하는 보미를 AI에게 배려를 해준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AI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 사람들이 신뢰를 느낍니다. 저에게 예를 들자면 저의 혈당 수치를 기억하면서 제가 막 어떤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리니까 정수 근데 그걸 지금 너가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너 혈당 수치 생각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저의 건강을 생각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AI를 개발해 서비스를 발달시키는 속도보다 네. 지금 글로벌 빅테크가 급속도로 지금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2026년을 일부 전문가에서는 모델 경쟁은 끝났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나는 클로드가 좋아, 제미나이가 좋아, 뭐 챗GPT가 좋아를 많은 분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에 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대단히 얼리 어댑터들 수준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쓰시는데 저희 어머니 제미나이가 챗GPT 잘 몰라요. 제가 쓰라니까 챗GPT를 쓰고 계신 거거든요. 그분들의 눈에는 그 아주 정밀한 디테일한 모델의 아주 상위 모델의 차이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모델들이 good enough, 충분히 좋은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그냥 자기가 쓰던 곳에서 브랜드 파워가 있는 곳을 가서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무래도 2월 달에는 딥시크도 새로운 버전을 내놓으면서 세상을 놀래게 할 것이고 또 3월 되면 오픈 AI도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놀래게 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는 커머더티라고 얘기를 하죠. 대중재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 더 편하게 물건을 구매하고 더 편하게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나를 정확하게 기억해줬다가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지금 미국에서 12월에는 여러분 챗GPT는 한국에 안 했는데 헬스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헬스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헬스는 뭐냐면 챗GPT가 분석해보니까 질문 10개 중에서 하나는 다 건강이더라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답을 의사 300명이 붙어가지고 답을 다 정제를 해줬어요. 그리고 헬스케어는 뭐냐면 제가 앱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엔 그런 앱이 있어도 거기까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제가 현대 아산병원 앱이 있거나 세브란스 병원 앱이 있으면 그거를 챗GPT가 연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굳이 그 앱을 가지 않고 제가 관리할 수 있고 너 지금 다음 주에 그렇죠. 약속이 있으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돼. 어느 의사하고 약속이 있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처방전을 거기다 여주거든요. 그 앱에. 그 처방전까지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데이터를 얼마만큼 API로 만들어서 그것이 유통될 수 있고 AI와 결합될 수 있는 그 한국 사회가 돼야 결국은 진화가 일어나고 서비스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지면 저희가 챗GPT나 제미나이를 쓸 때도 유용하지만 그 API는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스타트업도 들어가서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제미나이보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한국 사회.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뭘 해야 되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인프라를 깔았던 것처럼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 경쟁 뭐 한쪽에서 해도 좋습니다만 모델 경쟁으로 대한민국이 절대 미국이나 중국을 앞설 수 없습니다. 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는 거. 그 인프라에는 MPU라고 하죠. 레빌리온이라든지 퓨리오사가 만든 즉 지금 이렇게 되면 뭐냐면 빨리 응답했을 때 답변해 주는 것. 대단히 효율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했다는 것은 광 케이블 즉 빠른 인터넷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빠른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이 인프라를 만들게 되고 이것을 저렴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중견기업부터 중소기업, 병원, 지금 오프라인까지 다 이 API를 만들어서 프로토콜을 만들고 이거를 국가가 관리하는 표준 프로토콜이 된다라면 모든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AI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익은 결국은 다 시민에게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미국이 21세기 치유법이라는 걸 2016년도에 만들어서 의료 관련된 데이터 API를 개방하니까
스타트업이 6배가 늘어났다거든요. 네. 우리도 빨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API를 만들어서 API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대한민국이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 그 구글에서 만든 게 이게 이제 데모가 아니고 실제 돈이 움직이고 네, 작동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일부 미국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들어오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보통 이제 PG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여기에 토스라든지 카카오페이가 붙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협상이 시작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존, 그러니까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는 여기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공격할 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벌써 여러분 인정해야 될 것은 이미 작년에도 드러났지만 쿠팡과 네이버가 사실상 과점하다 보니까 11번가 SSG, 뭐 롯데온 이런 데는요 사실상 포기하고 있거든요. 시장 철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우리에게도 기회가 다시 한번 오는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2번, 3번, 1번이 안 되면 2번, 2번이 안 되면 3번, 3번, 4번을 연합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카페24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하는 보통 이제 자사몰. 자사몰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사몰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네이버에 들어가고 쿠팡에 들어가면 수수료를 내는데 여기 구글하고 지금 뭐 오픈AI도 명백하게 밟고 있는 건 저기보다 50% 수수료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렴하게. 여기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재편될 때는 흔히 말하는 루저도 있지만 위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또 이 플랫폼도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부분에서 우리가 광고 클릭이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또 바뀌는 걸로 되겠어요, 그죠? 그 지금까지는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네. 키워드 광고를 이제 많이 해서 그걸 그렇죠. 우리가 클릭을 해서 갔었는데요. 근데 사실 오픈 AI도 지금 광고를 테스트를 시작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광고 시장이 과연 왜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 어떤 향수를 추천해줘 했을 때 지금까지 3개만 있는데 밑에 광고라고 하면서 하나가 더 추천되는 거죠. 근데 소비자가 이걸 정말 클릭을 할지 아닐지는 아직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 광고 수익이 있어야 무료 이용자들에게 계속해서 AI 서비스를 강화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디지털 경제하면 한계 비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들이 0으로 수렴한다.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윈도우즈 CD를 갖다 과거에 컴퓨터에 설치할 때 윈도우 개발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윈도우즈 이 CD를 한 장 더 만드는 거는 원가가 얼마 안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한계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에 강력한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AI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얘가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질문을 할 때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용자가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이거를 지금 제미나이나 챗GPT에서는 우선 일단 투자받은 돈 자기가 번 돈 가지고 감당을 하고 있지만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럼 한쪽에서는 광고라든지 뭘 해서 또는 AI 커머스를 통해서 돈을 벌어줘야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낮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요번에 CES 때 조금 제가 한번 말씀 좀 더 드리면 요번엔 다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는데 거기에 베라 루빈을 다음 블랙일 다음에 GPU 칩을 엔비디아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냐면은 블랙일보다 인퍼런스, 이 추론하는 비용,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비용이 10분의 1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인퍼런스 경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선언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학습을 시켰던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진화했던 학습 시장에 대한 기능보다 엔비디아도 이제는 소비 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칩은 학습용으로도 강화됐을 뿐이야. 그건 5배 강화됐고 하지만 우리가 답변, 이용자들이 질문했을 때 그 비용을 10분의 1로 떨어뜨렸다. 그래서 비용 걱정하지 말고 AI를 확산시키는 시대로 가는 것을 엔비디아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대의 방점이 모델을 누가 만들어서 누가 더 좋은 차를 만드는 시대에서 이제 좋은 차보다 페라리하고 뭐 람보르기니 만들어서 뭐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모닝을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무게 중심이 이미 미국은 1위로 가고 있고 중국도 1위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요 변화의 지점을 저희가 잘 읽어야 된다는 거고 한국도 지금 계속해서 스타트업들 AI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게 대부분 모델이라는 거, 피지컬 AI 모델을 만들고 모델 만드는 업체들을 많이 지금 국가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서비스가 풍성해질 때 맞아요. 예. 이 경제가 불붙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2, 3위 업체들도 새로운 기회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어디다 쓰는지 몰랐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메일이 나오고 네. MP3, MP4 동영상 압축 기술이 나오면서 우리가 영상을 보고 네. 음원 다운로드가 나오고
휴대폰 결제 기술이 나오고 이러면서 서비스가 나오면서 결국 폭발해 버렸듯이 네. 우리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보다는 네. API를 빨리 열어서 네. 서비스를 만드는 네.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우리는 그 얘기를 조금 좀 더 해주시죠. 우리가 왜 서비스에 집중해야 되는지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럼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우리는 어떤 대응력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서비스 시장보다는 이제 이커머스 분들 얘기하면서 그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커머스가 많이 되면 소비자들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물가 상승률을 저렇게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있다면 여러 가지 단계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또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체 경제적으로는 돈이 흩어지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특히 가처분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는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이커머스가 업체들이 규모 있게 나가면서 가격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또 가격 경쟁을 서로 치열하게 붙으면서 저렴하게 유지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커머스의 확산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요. 물론 여기에서 배송의 문제라든지 여기에 나온 새벽 배송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이것은 또 해결해야 되는 저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거에 오프라인 중심으로 있어가지고 정말 정보가 좋고 정말 좋은 차를 가지고서 멀리 갈 수 있었던 분만 저렴하게 살 수 있던 것에서 지금 사실은 전국에서 가능한 대부분 전국에서 정말 저렴한 물건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시민들의 후생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AI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항상 물건을 살 때마다 이커머스로 내가 가장 저렴하게 산 거 맞나? 항상 휴대폰 바꿀 때도 내가 휴대폰 저렴하게 바꾼 거 맞나? 내가 비행기 표를 뭐 많이 끊지는 않습니다. 가끔 끊을 때마다도 역시 나는 잘 못 끊어. 항상 비싸게 끊는 것 같아. 항상 내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AI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여러분 이렇게 막 1시간씩 서핑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뭐 끊을 때 보면 옆에 사람은 1시간 동안 찾아가지고 그것도 다 시간이고 비용이잖아요. 좋은 걸 좀 찾아요. 저보다 한 뭐 10% 싼 걸 하는데 저는 1시간을 절약했으니까 10%더 내겠다고 하는데 AI가 이 역할을 다 해주면 모든 시민들과 소비자들이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AI 커머스가 얘기하는 자신들이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거든요. 그 정보의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고 지식의 민주화라고 AI를 얘기를 한다라면 이 정보를 가공해서 정말 이 사람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이 부분이 AI 커머스의 장점이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마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매력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AI 커머스에 빠져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정부에서 관리할 것은 정말 AI가 정보 바이어스를 가지고서 누구를 차별하고 있는지 아니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전하게 되고요. 사실은 제가 중국을 뭐 비판적으로 봅니다만 중국이 이번 8월 달에 했던 이유는 AI의 이익을 조금 이제 그쪽 정부의 표현하면 인민에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AI의 이익을. 그러면서 농부에서부터 환자에게까지 모두 AI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 AI 서비스 강국으로 중국을 발전시킨다라는 국가 전략을 8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8월에. 저는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래서 어떤 서비스들이 나오냐면 사진만 찍으면 이 병충해가 지금 농약을 뿌려야 되는 건지 어떤 농약을 뿌려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주고 있고요. 특히 아직까지 한국은 의료가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중국은 의료가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다 보니 중국 같은 경우 몸이 아팠을 때 이거를 병원을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AI가.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갈 수 있도록 AI가 답변 다 줬으니까 이제는 막 치료하라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병원 안 가고 민간요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약국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이 AI가 도와준다는 거죠. 이것은 계속해서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또 거짓 정보들이 많이 오가잖아요. 뭐 이거 먹으면은 뭐 불로 장생한다더라. 이거 먹으면 입에 치욕된다더라. 사실 가난할수록 민간요법들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정보의 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의 해결책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정말로 아까 말했던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도 우리가 API로 만들어진다라면 어느 대학에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서 했던 교육의 내용이 API로 존재한다라면
어느 명문고등학교에서 진행했던 교육의 내용이 API로 있다라면, 어느 학원에서 만들어졌던 것이 API로 있다라면 그 API 단어를 그 정보를 가져가서 실시간으로 그 예를 들면 부산에 있거나 여수에 있거나 광주에 있는 학생들도 서울에 있는 학생들하고 똑같은 학술 데이터, 교육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이러한 정보의 민주화성을 강조할 경우에는 민주화가 저는 이 많은 혜택들이 특권들이 붕괴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경우에도 판사에 대한 판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개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변호사를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갈 수 있게끔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에서는 변호사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대한 정보를 나름대로 갖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아 그래 이건 내가 어떻게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경찰을 가야 되겠구나, 검찰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설득의 근거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라도 AI를 시민들과 소비자들이 많이 쓴다라면 거기에 접근시켜 줄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결국은 지식의 민주화하고 정보의 민주화하고 이걸 통한 사회 서비스의 민주화가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결국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데이터를 이 API를 빨리 열어서 벤처 스타트업들이 결국은 이걸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 AI 시대에 네이버, 카카오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정부가 빨리 좀 결단을 내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데이터가 사실은 의료 데이터, 네. 교육 데이터, 그다음에 법률 제조업 데이터, 데이터, 네. 법률 데이터, 네. 또 전자정보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정부 데이터도 좋은 게 많잖아요. 네, 네. 이거를 빨리 API를 여는, 그래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수많은 벤처 스타트업을 통해서 새로운 AI 서비스가 나오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덕후 강정수 에디터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강정수 우리 대표를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가장 우려하는 것이 너무 빨리 오고 있다. 저는 이 AI 커머스가 몇 년 있다 올 줄 알았는데 벌써 올해 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한국의 벤처 기업 중에 핀다라는 기업이 은행의 금융상품을 비교회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전 세계의 금융상품을 서비스하고 AI에 나에게 파고들어서 나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추천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와 다른 나라 금리를, 일본 금리를 비교해서 추천한다는 그런 플랫폼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미국이 스탠퍼드나 MIT나 하버드나 그리고 좋은 교육 제도를, 교육 재료를 먼저 데이터 학습을 해서, 이미 구글로도 충분히 학습을 했으니까 그 교육의 시장을 우리한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애플워치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러다가 좀 있으면은 의료에도 미국이 만드는, 구글이나 오픈 AI가 만드는 의료 플랫폼에 생기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빨리 국민들이 AI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실생활 속에 와 있는 세계 최강의 서비스를 만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파파파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